안녕하세요, 다이아님들. 나를 가꾸는 삶 다이아 라이프의 슈퍼액션입니다.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로 혈당 스파이크. 우리의 건강과 노화 속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짜장면에 탕수육, 콜라까지 마셨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프네. 와, 밥 먹고 너무 졸리다. 바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실 혈당 관리라는 게 뭔가 특별한 병이 있어야만 필요한 것 같지만 혈당 스파이크, 이건 단순히 식곤증을 넘어서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짚어볼게요. 단순히 어떤 음식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혈당 스파이크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바뀌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를 뜻해요. 쉽게 말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다시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 거죠. 이게 마치 오래 탈 수 없는 자극적인 연료를 넣어 엔진을 과열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연료를 사용해야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피곤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장기적으로는 노화 속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 건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한 저속 노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살을 빼기 위해 식단을 시작했어요. 저탄고지 식단을 해보면서 10kg을 감량했죠. 그런데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20, 30대가 아닌 40대의 다이어트를 한 후에 이상지질 혈증,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더 큰 계기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뇨를 30년 동안 관리하시면서 항상 식단에 신경 쓰셨지만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력으로 인해 언제든 병과 마주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고, 그래서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삶,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식습관으로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식습관, 식후운동, 근육 키우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혈당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단순 당이나 정제된 곡물은 소화가 빠르고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쉽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죠. 반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나 복합 탄수화물은 서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고 나서 급하게 혈당이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허기가 지면서 또 먹게 되죠. 우리가 콜라에 칼국수나 비빔밥, 떡볶이와 같은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바로 카페를 가
빵에 음료를 먹을 수 있던 이유가 아닐까요? 음식이 음식을 끌어당긴 거죠. 자,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단순당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단순당은 우리 몸에 너무 빨리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줄이면 되는 걸까요? 제가 주로 피하는 음식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당을 포함한 음식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사탕, 초콜릿, 달콤한 음료, 제로 음료까지입니다. 제로 음료는 대체당, 감미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인데요. 이것은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과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가당된 과일 주스나 무가당 착즙 주스, 집에서 만든 착즙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시럽, 달콤한 빵이나 도넛, 가공된 스낵, 케이크, 에너지바 등도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겉에 무언가 코팅이 된 것 같은 것들은 단순당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음료와 당 함유량 확인하기입니다. 하루에 마시는 음료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모든 음료는 물이 아닌 이상 혈당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때 마시는 음료는 식욕 촉진제입니다. 주로 식사 때 드시는 콜라, 사이다 등 청량 음료는 가능한 피하셔야 해요. 아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드시는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청도 포함입니다. 영양 성분표를 확인할 때는 당과 탄수화물 함량을 항상 체크하고 무설탕 표시가 있어도 아룰로스, 올리고당 같은 감미료가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해주세요. 요즘 두유에도 올리고당을 첨가한 제품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는 대체당도 피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제 곡물을 줄이고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제 곡물은 밀가루, 흰쌀 등 소화가 빠른 식재료로 우리가 주로 먹는 빵이나 떡, 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곡물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빨라 혈당을 아주 급격하게 올리죠. 피해야 할 정제 곡물에는 백미, 흰밀가루로 만든 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빵, 파스타, 크래커, 라면과 같은 면류는 흡수가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요. 곡물가루와 분말 형태인 음식. 대표적인 것들이 미숫가루나 가루 형태의 제품들이죠. 그리고 엑기스나 즙 제품 등도 혈당을 빨리 올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떡이나 빵도 무설탕 제품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대부분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이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통곡물 식품 선택 방법인데요. 통밀빵, 현미 등 통곡물은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하지만 제품명만 보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원재료명과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품에 통밀이 들어가도 실제 통밀 함량이 낮을 수 있으니 100% 통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으로 식빵을 드신다면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원재료명이 통밀, 현미 100%인 제품을 찾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밀, 올리브오일, 정제소금, 발효종, 이 정도가 좋겠죠? 그런데요, 단순당이나 음료는 어찌어찌 피해보는데
정제 곡물을 피하는 건 쉽지 않으시죠? 식당에서 이런 밥을 제공해 줄 리도 없고, 오히려 레스토랑에서는 식전빵이라는 것을 주는데, 식전빵은 탄수화물과 간단한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욕 촉진제입니다. 다이아님들 중에는 저처럼 외식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순서를 지키기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지켜? 채소 반찬 먹고 고기 먹고 맨밥만 먹는 건가? 이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선 채소와 단백질이 있는 반찬부터 먹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 가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전이나 도토리묵 같은 곳에 먼저 손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요. 식사하실 때 샐러드, 채소 반찬을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채소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거든요. 샐러드를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발사믹 식초, 올리브유와 같이 기본적인 조합이 가장 건강해요. 무가당 드레싱을 선택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제 경우에는 소스나 드레싱을 먹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먹기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이 유지되고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특히 두부, 생선, 콩 등을 식사 때 함께 드시면 좋아요. 이런 두부, 생선, 콩을 쌈채소나 야채 반찬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리고 탄수화물, 식사의 마지막에 밥을 드실 때 채소나 반찬과 함께 한 입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밥 양은 조금 덜어내서 조절을 하고 한 숟가락 크게 뜨지 마시고 조금씩 오래 씹으면서 천천히 드시는 게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식사 시 음료 주문하지 않기입니다. 요즘 정말 식당에서 많이 목격을 하는데요. 식사할 때 흔히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를 주문하시죠? 가능하면 이 습관을 버리세요. 물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나 커피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물은 물, 차는 차입니다. 요약하자면 샐러드나 쌈,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쌈이나 채소와 함께 단백질인 두부, 생선, 고기를 드신 후 마지막에 밥과 반찬을 드세요. 그리고 식사 속도도 천천히 30분 이상 씹으면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차차 제가 실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그 방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혈당을 올리지만 상대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고기, 생선, 달걀, 아보카도, 그리고 일부 견과류 등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저도 이상 지질 혈증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건 과도한 지방이나 단백질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속 노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신장에 무리가 간답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로 과일, 특히 열대과일류, 감자나 옥수수 등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줄이면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당뇨, 심혈관 질환, 체중, 염증, 뇌 건강까지. 하버드나 란셋 등 연구 결과가 이미 보여주듯이 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체지방 감소,
심지어는 치매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단순 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저는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체중 관리가 용이해졌고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상 지질 혈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수면의 질,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죠. 여러분도 하루하루 작은 실천으로 나를 가꾸는 삶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야님들, 오늘 식습관 변화로 자신을 가꾸는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식당에 가시면 여기 음료 하나 주세요 하고 싶어지실 때 잠깐 멈추시고 소스나 드레싱 빼고 주세요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식전빵은 먹지 않는 건 어떨까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나를 가꾸는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야님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